자, 오늘 첫날입니다. 수업 시작하는데, 예. 오늘 뭐 이민자 선생님은 지난번에 수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시고, 네 분은 오늘 다섯 분인데 한 분 아직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우리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 촬영하는 관계로 제가 명리학이 어떤 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그러자 나머지 시간에 또 인사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아직 안 나오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기다리는 측면에서 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명리학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다음 수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수업입니다. 그죠? 아니면 10분 늦어지면은 제가 3시까지 맞춰줄 거고, 시간을. 그 10분 정도 저희한테 유도리를 주거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진도 방향은, 제가 명리학 요점 정리 교본이라는 책을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매학 책은 또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만, 이 책으로, 표지는 달라도 우리 선생님하고 저 책을 갖고 계시는데, 달라도 안에 내용은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은 책이 필요 없는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책을 구매하셨어요. 거금 25,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대로 진도를 나가는데, 이 책 내용에는 아주 기초부터 해서 이 책 제일 뒤편에는 고급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철학관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차려도 되는 정도로까지 제가 이 과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과정을.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이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부분까지 우리 음양오행적으로 명리를 참고해서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대로, 책 내용대로 그렇게 진도를 나갈 계획이고, 저는 이름은 박규성이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책 표지에 있는데요. 표지에요. 박규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전공도 이 동양 철학은 아닙니다. 전공도 아닌데, 제가 이 정통 이 학과가 아닌 이쪽 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고 된 게 우연찮게 배워서, 지금은 지금 강의한 지는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사무실을 제가 따로 내서 하기도 했었는데, 중간에 저는 철학관처럼 이렇게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학원처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달서구 쪽에, 제가 집이 달서구에 있다 보니까 달서구 쪽에서 아파트 조그만한 공간을 하나 얻어서, 제가 지금 다른 공부도 대학원에서 다른 석사과정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서로 시간을 이제 약속해서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는 이제 명리학을 요점 정리라는 교본을 만들면서, 명리학이라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학문이구나 하는 이해도 되실 테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걸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명리학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삶에서 어떻게 지혜를 삼고 또 살아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명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천지 우주 대자연의 어떤 기운들이, 그죠? 우리 인간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주와 대자연의 기운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비 오는 대로 그걸 우리 자연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 오기 전에 날씨가 좀 꾸무리하면서 맑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그러한 기운들이 어떻게 와닿는지, 그러나 그 와닿는 그 어떤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연령대마다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명리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천의 기운, 하늘의 기운, 그죠? 그 다음에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섞여서 서로 상생에 상극하는 그런 관계에서 어우러져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영향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냐면 다른 식물로 비교한다면 하나의 과실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하나의 과실소는 땅에 뿌리 내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참, 그죠? 땅에 과실수 나무가 처음에는 이 올로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 땅이라면, 그죠? 땅이라면 솟아 올라 나오면서 이 나무들이 자라는 과정이죠. 그 자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대로 컴컴한 데 있으면 자랍니까? 컴컴한 데 있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어, 나무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물기가, 뿌리에 물기가 있다면 그 물로 인해서, 그죠? 그 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밝은 곳이 없다면, 컴컴하고 어둡다면 이 나무는 썩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자연의 어떤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거든요. 막말로, 반대적인 말로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면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말라버리겠죠. 또한 자랄 수, 그건 누구의 영향입니까? 자연의 영향이거든요. 그래,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 인간들은 어떻냐면 이 나무가,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가 땅에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서 새싹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단단해지죠. 한 해, 물론 단연생도 있지만은 단생 과일을 풍성하게 많이 맺으려고 열매를 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공 세월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라는 가운데서 가지가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누구의 영향입니까? 땅 속에서는 토질이 좋은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토질이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수분이, 자양분이 공급돼야 될 것이고, 물이,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이. 그래야 이 나무가 어느 곳으로 방향을 보고 자랄지를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 나무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나무라는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컴한 곳에 물만 있다면 나무는 썩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연 기운들이 또한 영향을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조건이 다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잘 자라겠죠. 그러나 나무가 꽃을 피우고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기만 하면 됩니까? 결과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요.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열매는 이 나무의 그 한 해의 결과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인생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시기에 한 60대 이후가 되면은 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왔을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또 내 인생의 발자취는 어떠했는지, 이런 걸 이제 돌이켜보면서, 어떠면 또, 나름 지식인들은 책도 펴내고, 또 일기를 통해서 자기 발자취를 남겨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이 통해서 계속 자라나서
꽃만 계속 피우고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나무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이 우주의 기운 속에서 더 이상 못 자라게 제재해주는 그러한 기운을 토의 영향이라는 그런 기운을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하듯이 그럼 열매 맺으면 또 어떻습니까? 열매 맺으면 이 열매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가을에 열매를 맺지요. 가을에 열매 맺으면 이 열매들은 자동 땅으로 떨어져서 그 씨앗으로 다시 땅 속에 들어가서 이듬해 사사로 다시 나오는 것도 있겠고, 또 이 열매들은 추수를 해서 저장시켜 놓고 그 이듬해 새로운 종자로 거듭날 수도 있고, 풍요롭게 한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것으로 양식을 해서 사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이걸 따지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기가 다 들어가 있죠. 1년에 4개가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오행과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땅의 기운은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토의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기운들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얼어 있는 땅인지, 그죠? 안 그러면은 따뜻한 봄날의 땅인지, 안 그러면 저 사막과 같은 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토질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자양분이 물의 영향도 받아요. 물이 많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많아서도 안 되고 적당한 물. 그렇다면 나무가 자라는 이 나무를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표현은 목의 오행이라고, 오행 중에 하나인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얘기죠. 그럼 나무가 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자라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자라려 하면은 아까 태양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태양을 화라고 하죠. 오행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뿌리에 있는 자양분은 수, 오행적으로는 수, 물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럼 금은 아까 이 열매 맺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열매, 가을에 이것을 오행적으로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 그러면 오행은 5개죠. 5개니까 오행이라도 오행 5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목, 화, 토, 금, 수 이걸 뜻합니다. 이걸 과실수인 한 그루의 나무에다가 비유했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자, 우리 사주를 펼쳐보면 그 사주 속에 60갑자가 사주팔자란 그 사주 내주 기둥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사주를 펴보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주라 합니다. 그럼 8글자죠. 사주 팔자라 합니다. 사주나 팔자는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걸 살펴보면 세워보면 여기는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토가 몇 개고 금이 몇 개고 이렇게 분류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태어나면서 사람이 순간 태어나면서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60갑자를 통해서 사주를 세워봅니다. 그죠? 생년월일로 연월일시죠. 세워보면은 오행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8글자 중에 오행이 목이 많을 수도 있고 화가 많을 수도 있고 토가 많을, 사람마다 다르겠죠.
토가 많을 수도 있고 수가 많을 수도 있고 금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주팔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이미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또 따지자면 봄은 목은 봄이라고 하거든요. 화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가을이고 겨울은 수라고 표현하죠. 그럼 내 사주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봄의 기운이 많다, 여름의 기운이 많다, 가을의 기운이 많다, 겨울의 기운이 많다. 어느 기운이 많고 강하거나 그 다음에 적고 허약하거나 했을 때는 그 기운은 이미 우주 천지의 기운의 영향을 많거나 약하게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명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목화토금수로 이제 오행을 말씀드리자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게 타고 태어났더라. 누가 어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금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을에 해당되는 또 열매 결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의 기운을 아주 약하게 타고 태어났구나. 그럼 그 사람 인생에서는 결실에 해당되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결과, 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거나 적겠구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게 점입니까? 학문이죠. 자, 또 다른 방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가 그래 어느 오행 하나가 안 중요한 게 없죠. 이 나무가 태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오행으로 나누어 보니 화가 없더라. 그죠? 예를 들자면 화가 없으면 그 사람 인생에는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빗대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지어야 돼. 1년 내내 비만 오고 태양은 제대로 안 뜨고 이렇다면 그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 그 열매는 예상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라는 오행이 없거나 아주 허약한 사주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명의 주인은 어때 이 화기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빈죽정이와 같다는 거죠. 가을 태양이 있어야 과일도 당도가 높고, 그죠? 여름에 벼가 익어도 그 과정 속에서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나무는 이 작물이나 식물들은 태양이 없으면은 내가 자라는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등대와 같아요. 그 넓은 바다에 등대를 보고 방향을 찾아서 배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화가 없으면 어떨 때가 그 명의 주인은 방향성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학자가 되든 뭐 교수가 되든 어디 기술자가 되든 전문인이 되든 간에 그 되고자 하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이 직선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으니 어둡고 컴컴하니까 그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빛을 보고 바로 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가겠죠.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인생에서도 제가 오행과 연계해서 좀 쉽게 시간이 나서 전달해드리고자 이 점학과 명리학은 점이 학문이라는 것 어떤 그 차별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는데 우리 사주 명리를 보면 우리 이 배우는 사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화라는 오행의 기운이 약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살까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개운적인 측면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 그러면은 화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면 화기를 많이 그 기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그러한 환경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 사주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명리를 배우다 보면 목은 어떤 기운들이고 화는 어떤 기운이고 금은 토는 수는 어떠한 기운들이구나. 그럼 요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되든지 이번 시간이든지 하면 제가 이 전화기에 앱을 하나 깔아 드릴 거예요. 앱을 깔면은 거기다 내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사주의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세월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에 같으면 우리가 책을 찾아보고 사주를 풀어봐야 되지만은 지금은 생년월일 시만 집어넣으면은 전화기에 딱 떠요. 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명리학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하면 이해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